머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링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스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타입니다. 네, 영스타와 함께 미국 주식 기초를 다루는 시간입니다. 무작정 따라하기 또 다른 에피소드로 찾아왔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한국 주식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미국 주식을 하는 분들이 저희 채널은 특히나 더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주식이 진짜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그 강력한 이유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 한국 주식도 좋죠. 또 어느 나라 주식 다 괜찮고 할만한데 문제는 미국 주식을 지금보다 좀 더 많이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겠고요. 어느 한쪽이 안 좋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거 100을 하건 500을 하건 10을 하건 간에 지금부터 하나라도 더 늘려야 되는 것이 미국 주식 쪽이다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네네. 그냥 경험상 네. 그 영스타는 언제 이것 때문에 난 미국 주식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처음에 하셨어요? 혹시 저요? 기억이 나세요? 저는 IMF 이후에 많이 느꼈죠. 네, IMF 이후에 많이 느낀 가장 큰 이유가 미국 시장은 좀 나름 솔직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왜냐하면 한국 주식은 수많은 변수가 다 있죠. 변수가 있는데 한국 주식은 말도 안 되는 것들만 변수가 많이 참여하는데 미국 주식은 쉽게 해서 스트레이트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저희가 여러 번 강조하다시피 핵심은 결국 돈이거든요. 돈을 더 잘 버느냐, 계속 버느냐, 뭐 이런 관점이거든요. 네. 그거에 충실한 게 미국 주식이고 한국은 그거 외에도 우리가 좀 주체할 수 없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 변수가 워낙 많이 있다는 것이 나름은 좀 단점이자 오히려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 있는 나름의 또 장점도 있겠죠. 네. 그러면 네. 제일 큰 차이점이 뭐예요? 이 둘 간에? 가장 큰 거는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결국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돈에 이런 거잖아요. 돈을 꾸준히 계속 벌기를 원하잖아, 다들이요. 네네. 올해 뭐 100만 원 벌고 뭐 내년에 뭐 10만 원 벌고 뭐 마이너스 이런 삶을 원하지 않잖아요. 네. 꾸준하게 돈을 버는 데다가 월급도 계속 올라갔어요. 그쵸. 딱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수익의 안정성이란 측면이 미국이 조금 더 좋다. 우리가 사람으로 보면 그런 건가?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 작년에 누가 쟤 뭐 암호화폐 갖고 대박 났대 막 소문이 나면 네. 야 그거 한 번이지 뭐 나중에 또 안 돼 막 이런 거랑 그 다음에 소식 들었니? 그런 거랑 안정적으로 계속 돈을 버느냐 한 번 대박 나고 말냐. 졸부? 네, 그럼 뭐 그 위안 업사이드 다운이 있잖아요. 뭐 그런 삶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네. 그런 거 있죠. 두 번째는 이제 주주의 친화력, 주주에 대해서 얼마만큼 배려하느냐 이런 느낌에서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은 여전히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가장 큰 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기 안녕선 말씀드렸던 업사이드 앤 다운사이드가 아주 왔다 갔다 하는 거. 들쑥날쑥한 수익이 있는 걸 또 즐기는 분이 있죠. 네, 그렇죠. 왜냐면 한 번 많이 벌고 쉬었다가 또 그다음에 또 많이 벌고 떨어질 때도 약간의 또 다이내믹 즐기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반면에 이제 꾸준하게 이익이 증가하는 건데 그곳에서 약간 미국과 한국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기본 전제가 여기 들어갑니다. 기본 전제는 주가라는 것은 이익의 변수라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우리가 부인하거나 하면은 진도가 잘 안 나가요. 무슨 주식이 뭐 그거야. 주식은 그냥 잘 찍고 그냥 남 모르게 나 혼자 먼저 샀다가 내년 팔아버리고 그럼 돈 벌면 장땡이라고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주식이라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계속해서 많이 극대화시켜 갖고 나눠준다는 그런 관점. 그러면 결국은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면 결국 주가도 올라간다라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아주 원리적인 거죠. 공부를 하더라도 그런 있죠. 뭐 공부를 안 하더라도 시험을 잘 볼 수는 있죠. 딴 사람보다 좀 덜 하더라도 잘 보는 사람이 있어요. 좀 시험을 잘 보는 사람. 네. 저 같은 사람이죠. 어, 저는 기본적으로 시간이랑 상관없이 저는 시험을 좀 잘 보는 인생이에요. 저는. 럭키하기 때문에요. 네, 그런 건 좀 있어요. 제가 인정할 건 인정하죠. 그런 말 들으면 제일 속상한 일인. 네. 열심히 해도 잘 안 나오는. 어쨌든 눈물. 네. 근데 그런 거가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꾸준하게 책도 보고 뭐 맞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이러면은 성적이 좋아지잖아요. 네. 그런 믿음이 있다시피 주식도 마찬가지죠. 어떤 기업의 주가 올라가려면 이게 꾸준히 올라가야 되는 믿음이 있는데 이 부분을 미국 주식을 조금 경험해 보셨던 분은 이해가 금방 되는데 한국 주식만 하셨던 분은 이 부분에서 약간 기스가 납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삼성전자 요즘 매번 뉴스에 나오잖아요. 사상 최대 이익인데 주가는 6만 전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약간 뭐 아닐 수가 있는데 그게 또 한국 시장의 장점일 수 있어요. 단점도 되겠지만. 그래서 기본적인 전제는 교과서적으로 보면 주가는 이익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그림인데요. 한국 주식시장의 이익과 주가를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했는데 오늘 이 시간을 좀 집중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아니라 오늘 양쪽 모두 한국과 미국 모두 MSCI로 했어요. MSCI로 하면 왜냐하면 똑같은 기준을 잡고 해야 되죠. 우리가 말이 좀 편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 MSCI 한국은 심볼로 보면 EWY입니다. 네. 그거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 주식을 한 번에 사는 것들 그리고 한국 주식만 하시는 분들 이런 거 들으셨을 거예요. MSCI 한국에 편입된다 안 된다 이러면서 네네. 등락 그런 거 좀 있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것도 어이없는 얘기지만 그런 얘기가 좀 있단 말이죠. 어이없는 거였군요. 약간 어이없죠. 왜냐하면 큰 형님들은 안 바뀌잖아요. 저 밑에 있는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하. 어찌됐건 그런 EWY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미국도 물론 S&P 500도 할 수 있지만 똑같은 기준을 하기 위해서 MSCI USA라는 지수가 있어요. 네. 그거는 EUSA인가 그럴 겁니다. 제가 잘 안 봤는데 하여튼 그 똑같은 기준에 따른 걸 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통계의 일관성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이 그림은 모두 2005년부터 지금까지의 거의 한 16년의 역사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이 그림을 보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던 앞서 이익의 변수라는 것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갖기 위해서도 말씀드린 건데 이 위에는 MSCI 한국의 주당 이익에 나는 그래프입니다. 주당 이익입니다. 주당 이익. 왜냐하면 코스피의 주당 이익 이런 거 잘 모르십니다. 많은 분들이. 맞아요. MSC 코리아의 주당 이익이 딱 이 그래프래요. 위에 그림입니다. 물론 이걸 로그로 그렸을 텐데요. 그래프인데요. 아래는 MSCI 코리아의 지수입니다. 주가 자체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네. 딱 보시면 느낌 같은 느낌으로 똑같이 가죠. 그러네요. 똑같죠.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화면을 통해서 위가 주당이익이고 아래가 주가라고 지수라고 해서 여러분 이해하는 거죠. 제가 이걸 위에가 주가고 지수가 아래가 주당이익이라고 얘기하더라도 판단할 뿐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구별할 뿐이 없어요.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선우가 있고 약간의 딜레이가 있을 수는 있고 좀 먼저 가는 건 있겠지만 네네. 결국은 주식시장은 이익과 주가에 같이 가는 변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딱 느낌 오죠? 네. 그럼 보시면 주가가 예를 들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크게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왜 움직임이 없냐 그러면 주당 이익이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한 거예요. 그 우리가 네. 흔히 해서 박스피라고 얘기했던 네네. 그런 시기가 되겠고요. 2019년, 2020년 때 그때 보면 훅 떨어지잖아요. 네. 네. 그때가 이제 우리 팬데믹 때문에 떨어졌던 시기, 주가도 떨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회복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주당 이익과 주가인데 그러면 같다. 그리고 한국 주시장이 최근 들어서 약간 쉬고 있고 아니면 2010년대 중반에 약간 옆으로 쉬고 있고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것도 결국 이익이 늘어날 때 이익이 줄어들 때 딱 그런 느낌이죠. 전망치 같은 경우에도 큰 재미가 없거든요. 지금 빨간색이 전망인데요. 네. 지수를 보면 크게 내려가고 있거나 재미없잖아요. 결국 왜 한국 시장이 재미없냐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이익이 잘 안 늘어나는 그림이에요. 지금. 아하.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아하. 그 다음 그럼 미국을 한번 볼까요? 미국도 위아래 똑같은 2005년부터 똑같은데요. 위에는 주당 이익이고요. 아래는 S&P 500 그 MSCI 지수인데요. 똑같이 이것도.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마디마디 여기 보면은요. 2000년대 중반에 이건 1995년부터네요. 95년대부터 해서 닷컴 버블 때문에 이게 훅 꺾였잖아요. 네네. 이때 훅 꺾였고요. 그다음에 리만 사태 때 꾹 꺾였죠. 네. 그다음에 또 팬데믹 때 훅 꺾였죠. 그걸 제외하고는 그냥 꾸준하게 우상향이죠. 지금 이익 전망도 2022년, 23년 전망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건지 위에 빨간색이 네네. 꾸준히 올라가잖아요. 미국은 왜 강하냐 그러면 이유가 없어요. 이게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네요. 그게 핵심입니다. 핵심. 네. 그게 다음은 이제 이익의 증가세가 이어질까 하는데 이제 이익의 증가세라는 거는 네네. 이익의 전망치가 계속 나온단 말이죠. 네네네. 앞선 그림 보면 빨간색으로 2023년 이렇게 짝짝 조그만 네, 게 있었어요.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더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도 제가 간혹 설명드린 건데 이익 조정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익 조정. 네, 이익 조정 비율이라는 것은 여러 군데 씁니다. 이익 조정 비율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100개에 대한 특정 기업이면 특정 기업, 아니 특정 나라에 대해서 100개의 레포트가 새로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네. 네. 그러면 이익 전망을 계속 다 올렸어. 100명이 나오려고 그러면 그냥 100%가 나옵니다. 100%. 아, 네네. 이거 상향한 게 100이고 네. 만대로 100명이 다 내렸어. 그럼 마이너스 100이 나오는 거예요. 네. 네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특정 종목으로 따질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종목이면 종목별로 평균 낼 수도 있을 것이고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익 조정 비율은 당연히 50% 이상이 좋은 겁니다. 그렇겠죠. 아니면 기준을 뭐로 삼든 간에 네. 뭐 5 이상 돼도 되고 마이너스 되고 뭐라고 표시하는 상관없어요. 전체 100%로 해도 되고 아니면 기준을 0으로 삼아갖고 네네. 뭘 해도 되는데요.
실제로 보면 미국과 한국도 거의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고 여러 군데서 발표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도 미래에셋 대회에서 이런 거의 비슷한 자료를 내는 것도 있고 이거는 야르데니 리서치에서 하는 건데 이것도 매주에 한 번씩 발표합니다. 전 세계 다 발표돼요. 네. 보시면 왼쪽은 한국이고 오른쪽은 미국이에요. 이거는 높낮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플러스 위쪽으로 나온 거가 얘네들은 플러스라고 50% 이상이 이익 전망을 상향하는 기업이 맞다는 것이에요. 근데 계속 좋았죠. 한국도 작년에 많이 올랐잖아요. 네. 한국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5%가 내려가더니 마이너스로 가고 있어요. 마이너스. 아하. 오른쪽은 미국도 좀 낮아지고 했지만 마이너스를 갈 수도 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플러스가 많은 거예요. 지금. 플러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네네. 이걸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50% 위아래로 표시할 수도 있어요. 네. 간혹 보여드린 게 있는데 딱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만 딱 보면 어느 나라는 상관없어요. 이 왼쪽 오른쪽 보면 오른쪽 나라를 가서 하셔야죠.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우상향하는 오른쪽에 있는 것 이런 네. 게 미국이고 왼쪽이 한국이에요. 지금. 네, 이건데 뭐 시기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지만 하여튼 그런 그림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만 보면 이익 전망이 미국은 우상향한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돼요. 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보통 주가는 이익을 따라가기 때문에 네. 우리는 지금 미국 시장을 봐야 된다라는 것까지 이해가 완전히 전 됐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한국도 네. 성장을 어쨌든 계속 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의문이 있는데. 맞아요. 한국이 이제 계속 성장하는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나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G8로 들어서 선진국으로 이제 공식으로 들어갔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상당 기간 이제 개발도상국이었고 개발도상국이면 이제 그냥 단순하게 보면 미국이라는 선진국보다 경제 성장률 훨씬 앞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맞아요.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이제 선진국에 들어갔다는 것이 되겠고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뭐 GDP 성장률은 그럴 수는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으나 저희는 뭐 GDP까지 전 따질 마음은 없어요. 저희는 그냥 주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결국 그 아까 말씀드렸던 MSCI면 MSCI, 코스피면 코스피 그리고 S&P 500에 그런 기업들의 앞서 주당 이익이 있다시피 주당 매출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런 것들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은 주당 이익도 별로 찾기 쉽지 않지만 코스피의 주당 이익 들어보셨어요? 주당 매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거는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매출 났다. 네. 현대자동차가 엄청 잘 팔린다 얘기만 들으셨죠? 네. 코스피 전체 아니 MSCI의 주당 이익도 안 들어보셨지만 주당 매출인 걸 별로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못 들어봤어요. 근데 이런 게 또 다 있는 거죠. 말씀드리잖아요. 자꾸 삼성전자를 현대차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한꺼번에 본다는 얘기죠. 네. 특정 국가의 주당 매출을 본 적이 없단 말이죠. 우리 시청하신 분 중에. 맞아요. 저도 한 번도 이거는까지는 좀 민망해서 보여준 일이 없는데 오늘 첫 공개입니다. 첫 공개. 근데 첫 공개지만 이거를 수십 년째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보실 수 있어요. 네. 안 볼 뿐이지 다들. 네네. 안 볼 뿐이지 아는 사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여드립니다. 주당 매출입니다. 주당 매출. 네. 주당 매출 있어요. 주당 이익이 있고 그쵸. 밸류에이션이 나오잖아요. 네네. 왼쪽은 지금 2004년부터 올해까지의 주당 매출 추이가 되겠고요. 저 위에 조그맣게 202223은 전망치입니다. 전망치. 전망치예요. 전망치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는데 딱 보시면 2011년, 11년에 주당 매출이 최고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 수치를 아직 못 넘었죠? 네. 비슷하거나 못 넘었죠, 지금요. 2022년 3월 현재네요. 네네. 그 주당 매출을 넘지 못했어요, 이 나라가. 왼쪽 나라가. 아, 왼쪽 나라. 누군지 모르겠죠. 어느 국가인지 모르겠지만. 몰라요. 어느 국가인지는 얘기하지 말자. 오른쪽은 어느 나라인지 모르지만 주당 매출이 꾸준히 올라가는 나라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보다 미국이 훨씬 PR이 높다고 얘기하잖아요. 한국 뭐 10배? 요즘 10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네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뭐 좀 낮아져도 19배잖아요. 네네.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매출이 늘어나는 기업과 매출이 안 늘어나는 기업 보면 왼쪽으로 보면 이거는 자산주 같은 겁니다. 이거. 그렇겠네요. 밸류에이션 줄 수가 없어요. 이런 매출이 안 늘어나면 아는데 네. 그냥 농심 라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산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좋게 생각하면 자산주죠. 자산은 풍부하지만 네. 예, 성장을 하지 않는. 예. 쉽게 해서 그냥 아파트에서 월세 오른쪽은 뭔지 모르지만 꾸준하게 매출이 늘어나는 기업이잖아요. 나라잖아요. 오피스텔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는 뭐 그런 느낌이죠, 매출. 매출이 늘어나니까 PR을 높게 주더라도 이것만 보더라도 이해가 되죠. 왼쪽 오른쪽에 어느 종의 PR을 더 주려면 당연히 오른쪽 주죠, 이거요. 오른쪽 줘야겠네요. 네.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매출만 나면 뭐예요? 마진율이 있어요. 마진. 실제 돈을 얼마나 가져가냐. 팔면 많이 뭐예요? 그냥 비용으로 나가면 코스트가 다 날아갖고
진짜 팔면 팔로 적자 나면 어떡할 거예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매출도 중요하죠. 네. 그렇지만 매출 저렇게 올라가는데 마진율이 계속 꺾인다 그러면 그런 주식을 사면 안 매력이죠. 되죠, 안 되죠. 네. 매력이죠. 네. 사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저라면 안 사죠. 그런 느낌이죠. 네. 영업 마진율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딱 보세요. 한국이랑 말을 해버렸네. 영업 마진율인데요. 딱 왼쪽 거 오른쪽입니다. 이런 것도 본 적 없죠. 자, 이게 지금 대박이죠. 영업 마진율이 얼마나 다이내믹합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오른쪽은 어느 나라인지 모르지만 이게 마치 매출같이 주가같이 꾸준히 올라가죠. 물론 떨어진 적이 있죠. 이것도 역시 리만 사태 때 확 떨어졌었고 그리고 팬데믹 때 확 떨어졌었지만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그림이고 올해도 또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네. 내년 후년도 올라가는 그림이죠. 이 신기하네. 근데 요번 일봉이 약간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건 네네. 단기적 얘기고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그림이잖아요. 왼쪽은 지금 2020년에서 2023년 또 좋아진다고 하는데 또 가봐야겠고요. 어찌됐건 위아래 업다운이 계속 있는 거죠. 훅 올라갔다 훅 내려가고 다이내믹하죠. 네. 어느 쪽으로 사겠어요? 당연히 오른쪽을 살 것 같아요. 그래 오른쪽 사는 게 맞는데 왼쪽도 이럴 수 있죠. 아래에서 훅 올라가는 시기에는 사면 맞죠. 그렇죠. 네네. 아래에서 훅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팬데믹 때 첫 해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더 많이 올랐을 겁니다 지금요. 그런 느낌이 있죠. 안 좋았다 훅 좋아질 때 보면 다이내믹하기 때문에 다이내믹 측면에서 보면 한국이 더 매력적일 수 있죠. 다만 네네.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영업 마진이 계속 올라가는 걸 보는 거죠. 영업 마진 이 그림만 보면 2010년 때 영업 마진을 아직 못 갔어요. 대한민국이.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2001년 닷컴 버블 직후의 영업 마진율보다 못 갔잖아요 지금. 영업 마진율을 한마디로 제가 보기 민망했다. 그 수익의 어떤 안정성 측면에서 어떤 국가를 선택해야 하는가에 네.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드린 거고요. 그럼 두 번째로 이제 네. 큰 차이점이라고 하셨던 게 네. 주주 친화 정책이에요. 네, 전 주주 친화 정책은 저희 최근 들어서 잇따라서 말씀드렸는데요. 전 주주 친화 정책은 뭐 여러 가지 재료를 말씀드렸는데 정말 영화나 미드 한두 편 보면 게임 끝난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 보면 저는 제가 미국 주식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미드 보라 그러면 빌리언즈 이런 거 딱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거예요? 빌리언즈가 보면 진짜 냉혹한 헤지펀드 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거기 네. 보면 수많은 이상한 플레이 그 작전 같은 거 막 이상하게 해갖고 큰 집 가는 것도 막 나오고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네. 권모술수가 많이 난무하는 것들이죠. 약간 성인 취향인데 빌리언즈 보면 그거랑 상관없이 주주 친화에 대한 그러니까 각종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주주 친화 정책을 왜 하고 뭐 배당 늘려야 되고 투자자가 네. 기업에게요? 네, 물론 이런 사람들 헤지펀드 이런 게 가서 하는 거죠. 네. 오른쪽 이제 우리 형님인데 네. 딱 나오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나오면서 보기 때문에 한 원 시리즈 1만 보더라도 미국 기업의 개념 딱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미국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드라마를 추천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모든 것들을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주주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얘기죠. 배당 수익률과 자사주 비율 더한 것을 주주 수익률인데 네네. 혹시 못 보신 분에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있긴 있죠. 우리나라도 디비던드 일드 보면 우리나라도 꽤 높아요. 요즘 보면 뭐 1.345% 돼서 우리나라 한국이랑 뭐 미국이랑 큰 차이가 안 날 때고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차이가 안 나는 것은 한국의 시가총액 큰 삼성전자가 배당을 계속 늘리고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높은 반면에 상대적으로 배당 수익률만 보면 한국도 많이 그 수익률 자체는 낮지 않아요. 미국이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을 수도 있어요. 네.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큰 기업 중에 배당을 아예 안 주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기업들이 꽤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주가 수익률 그러니까 차익뿐만에 결국 해봤자 디비던드 정도밖에 안 하지만 미국은 여기에 바이백 같은 것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디비던드보다 더 많은 수치가 바이백에서 나오더라 네. 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은 훨씬 더 주주 수익에 대한 관점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딱 요것만 보더라도 1.7, 1.8% 정도는 요것만 보더라도 미국이 유리할 수 있죠, 한국보다는. 네. 네. 물론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주식이 주주 친화 정책이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앞서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저 믿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네. 한국과 미국인지 모르는 어떤 국가들을 네. 계속 비교를 했잖아요. 네.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니까 중국은 어땠어요? 그래서 중국은 제가 굳이 말씀드린 이유가 요즘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보거나 이렇게 뉴스 보면 네. 중국을 얘기하는 분이 꽤 많아요. 네네. 그래서 뭐 저는 뭐 중국 저도 뭐 중립적 입장에서
똑같은 것만 보여드리니까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위에가 이제 주당 순이익입니다. MSCI 주당 순이익이고 주가예요. 지수인데 그 역시 MSCI 차이나인데요. 미국도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당 이익이 늘어난 적이 없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중국도. 여전히 중국도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은 개인 투자가 비중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뭐 잘 되는 건 있겠지만 다이내믹 할 수밖에 없겠고요. 영업 마진율이랑 이익 조정 비율을 보시면 한마디로 이건 메롱이죠. 이 그림은 메롱입니다. 메롱. 네. 그리고 이익 조정 비율은 한국보다 훨씬 먼저 지금 꺾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저는 중국을 지금 굳이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결정 맞고 있죠. 물론 좋아질 때가 있겠죠. 네. 좋아질 때가 있겠죠. 마진율이 올라가고 이익 조정 비율이 상향할 때가 있겠지만 네네. 저는 이거는 중국은 지금 상해 이런 거랑 상관없이 상해랑 어떤 그런 코로나랑 상관없이 중국은 한국보다도 훨씬 더 지금 변동성이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래서였나 봐요. 이제 계속 미국 쪽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국내에서도 한참 엄청 많이 나오기 네. 시작했었잖아요. 네. 실제로 미국으로 돈이 많이 쏠리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온 물이 미국으로 돈이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2021년에요. 미국의 펀드 있죠. 이 액티브 펀드랑 패시브 펀드, 쉽게 해서 뮤추얼 펀드나 ETF 이런 거 포함을 해서 1조 2천억 달러가 새롭게 순유입됐는데 2017년에 대비해서 거의 2배가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이 여전히 미국으로 쏠리고 있는 건 분명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이걸 보면 상대적으로 보면 실제로 유례 없이 많은 부분들이 뭐 중국도 마찬가지, 왼쪽은 중국, 이머징 마켓, 전 세계 다 같이 나온 건데 기본적으로 보면 큰 재미가 있건 없건 이렇게 나오는 반면에 오른쪽으로 보면 오른쪽은 이머징 마켓에 대한 변화음이 있는 거죠. 이 그림 두 개 모두 이머징 마켓에 관한 것들인데요. 이머징 마켓은 여전히 돈이 들어올 수 있죠. 들어오지만 등락이 엄청 큰 겁니다. 들고 나고 하는 반면에 미국은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은 꾸준하게 돈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차이가 그래서 있네요. 이머징 좋죠. 이머징도 전 찬스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이머징 마켓은 변동성이 워낙 크다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거는 전 세계 주시장을 벤치마크하는 ACWI라는 게 인덱스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미국 비중이 61%가 늘어났고 한국 1.37%인데 이게 한 5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한 2%된 적이 있어요. 네네.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 그게 뭐냐면 계속 시장에서 전체 사이즈는 커질 수 있지만 비중은 줄어드는데 이게 비중은 앞으로 계속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중국이 커지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중국은 연도마다 조금씩 늘어나게 돼 있고 네네. 한국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늘어난 만큼 한국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건 정해져 있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네. 전체적인 시장은 커질 수 있지만 그런 포션이 한국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은 제가 봤을 땐 큰 매력은 있다 없다. 글로벌 투자자 사이에서는 지금 크게 매력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면 여전히 선진국 중심이 하는 것이 훨씬 안정돼 있죠. 다만 한국 시장은 다이내믹하기 때문에 갑자기 뭔가 좋아진다. 환율의 효과로 좋아진다 등등 있으면 훅 쏠릴 수 있죠. 네. 그렇지만 어떤 크게 장기적으로 갖고 가기에는 매력이 좀 적죠. 네. 그래서 미국 시장은 투자가 충분히 장기 투자가 가능하지만 저도 인정하는 것이 한국은 장기 투자가 큰 재밌는 나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업다운이 워낙 심하고 그 복판에 또 삼성전자라는 게 있고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에도 삼성전자지만은 어찌됐건 기술주의 대표 주자의 하나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전 세계에서 한국의 비중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외국인의 들고 나옴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역할이 엄청 크고 작고 높고 나가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게 큰 하나의 장점이 되겠고요. 장단점이 되겠고요. 또 하나 한국과 미국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한국은 30년 전이나 20년이나 지금이나 삼성전자가 1등. 그리고 삼성전자가 쪼개면서 분사하지 않는 한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10년 후나 20년 후나 삼성전자가 1등. 네. 근데 미국은 그래서 고인물이에요. 어찌 보면. 그래서 미국은 10년 후, 20년 후에 애플이 1등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맞아요. 여전히 계속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역동성이 있고 업구의 차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은 삼성전자의 워낙 흐름이 크죠. 그런 장단점이 있지만 영원히 무슨 대한민국 주식을 갖고 간다? 저축으로 모아간다 그러면 잘못하다가는 5년, 10년 동안 계속 그 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게 역사적 현실이죠. 네. 다만 마진율이 계속 좋아진다. 매출이 계속 좋아진다. 그건 언젠가 바뀔 수 있잖아요. 네네. 언젠가 바뀌면 그때부터 저축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투자. 그래서 결론까지 말씀드리면 네. 제 결론입니다. 미국 주식 투자 비중은 절대적으로 지금 낮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저는 무조건 낮아요.
물론 미국이나 해외에서는 무조건 100%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 예외로 두면 한국의 신문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뭐래도 절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늘리는 게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한국 주식 비중은 일정 수준 이하로 갖고 가셔야 돼요. 더 지금보다 웬만하면 더 늘리는 걸 좀 반대합니다. 네, 그러려니 그냥 삼성전자 하나 갖고 가는 게 낫죠. 네, 오히려 그게 나을 수 있죠. 왜냐하면 많이 떨어져 있고 찬스가 있으니까. 네. 다른 기업들은 제가 보면 찬스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글로벌 레벨에서 살아남은 회사가 말해보세요. 글로벌 기업에서는 남은 회사가 뭐 있겠는지. 물론 네이버나 카카오 저도 좋아하거든요. 그렇지만 인 코리아에서 1등이잖아요. 네, 네. 맞아요. 또 라인이라는 게 일본에서 1등 할 수 있지만 영어 쓰는 나라까지 가서 1등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삼성전자 외에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주식 비중은 일정 수준 이하로 가시고 여러분들 투자 입장에서 보면 미국 주식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한국 주식을 열심히 매매해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많은 것을 느끼면서 마무리를 해봅니다. 여러분들 무따시가 이렇게나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장기적인 어떤 투자 관점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20분짜리 영상이 되지 않았을까 오늘. 자, 그렇게 저희가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많은 정보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